근데 이제 암이 좀 전이가 됐을 때 좀 그때는 사실 원하는 치료가 항암밖에 없어요. 하이프를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생존 기간이 길더라 해서. 암 환자에게 표준 치료 외에 다른 치료들이 도움이 될까요? 암이 1기, 2기 또는 3기까지는 표준 프로토콜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기 암일 때는 그냥 눈 딱 감고 표준 프로토콜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률과 통계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걸로 쭉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암이 좀 전이가 됐을 때 좀 그때는 사실 원하는 치료가 항암밖에 없어요. 이제 그럴 때는 좀 근거가, 예를 들어서 근거 수준이 A, B, C, D 중에 A랑 B가 아니더라도 근거 수준이 C랑 D라고 하더라도 좀 더 환자분의 어떤 삶을 개선시킬 수 있고 장기 생존하는데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개 전이암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장기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5%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표준 치료로 이렇게 환자분한테 권할 때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당신은 한 2년 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90% 이상이고 5년 이상 생존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자, 할 거 없고 그냥 요 항암치료 조금 하다가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환자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장기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여보자. 그리고 지금의 어떤 치료 때문에 또 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 있는데 요걸 갖다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요런 게 있는데 확률은 많이 높진 않더라도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각 과마다 좀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종양내과 교수님들이 다 그런 쪽 입장이세요.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좀 차갑습니다. 근데 임상과들 있지 않습니까? 간단체 내과라든지 또 위장관 내과 선생님들은 또 다릅니다. 그분들은 어떤 좀 약간 좀 전인적이고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냉정하게 이것만 하고 이건 눈도 돌아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으시고 요런 것도 있지만 요런 것도 특과실이 이래요. 뭐 이런 거 얘기를 잘 하세요. 근데 좀 우리나라가 약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학병원 홈페이지를 가보면 그런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어떤 그런 표준 치료 말고의 어떤 다른 치료들 또는 심지어는 대체 의학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치료법은 어떻게 해서 환자분들이 찾고 있지만 실상은 아마 이런 것 같다 이렇다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암 환자분한테 필요한 거는 좀 냉정하게 자르는 것보단 이런 거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들은 근거가 한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프 시술이 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하이프가 옛날에 처음 2000년대 중반 그때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는 좀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임상 실험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하이프를 회사에서 팔 때 처음엔 간암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회사 쪽에서도 시장성을 보고 이건 시장성이 아니다 해서 자궁 쪽으로 확 이제 선전하면서 글로 쫙 퍼지면서 이제 돈이 되는 쪽으로 아무래도 가다 보니까 하이프는 지금 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은 산부인과 쪽, 부인과 쪽 질환을 해요. 그리고 암 쪽으로는 아무래도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걸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저만 남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하이프에 대해서 어떤 표준 치료 이런 것도 좀 나눠서 설명하면 암이랑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자궁 쪽의 어떤 자궁 근종, 뭐 자궁 성근증 이런 쪽은 사실은 영상의학 장비로 이렇게 초음파라든지 MRI를 가이드하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의학 중재적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게 영상의학과에서요. 대학병원에서도. 근데 환자들이 처음에는 임상과, 산부인과, 부인과로 먼저 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걸 갖다가 수술로 띄면은 내 인센티브인데 이걸 영상의학과 교수한테 토스해버리면은 저쪽 과의 인센티브거든요. 이게 굉장히 대학병원이 이제 아산 삼성 이후로 인센티브 제도로 좀 많이 정착되면서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런 하이프 같은 경우도 부인과 쪽으로는 이제 학술 쪽으로는 이제 자궁동맥 색전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많이 하는데 이제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싫어해서 좀 약간 대학병원에서 좀 저해된 좀 많이 누르고 있는 편이고요.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표준 치료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서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게 표준적으로 꼭
이렇게 하는 치료는 아니고 환자분이 선택해서 또는 의사들이 선택해서 요거는 좀 해보자,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럴 때 하는 치료고 표준 치료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하이프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간암 환자로 먼저 들어왔어요.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한 80%는 수술을 못 합니다. 그때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많이 하는데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하는 것이랑 그다음에 화학색전술이랑 그다음에 하이프 같이 한 거 그 두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하이프를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생존 기간이 길더라 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았던 거고요. 아까 전에 환자 사례, 기억나는 환자 사례, 이제 간암 환자분 사례가 기억나는 환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 70대 남자 환자분이고 국가유공자, 이제 퇴역 군인이세요. 자부심이 강하고 고집도 세시고 걸걸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간암 가지고 이제 수술도 받았고 다 표준 치료대도 잘 끌어오시다가 전이가 됐어요. 림프절에. 그래서 이제 이게 대동맥 앞에 림프절이 한 7cm 크게 전이 되다 보니까 너무 아파요. 신경을 눌러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콩팥 근처에 또 림프절에 전이가 돼서 이 큰 정맥을 누르니까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많이 부었어요. 걷기 힘들고 아프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항암밖에 권하지 않는데 항암을 해도 이 통증은 없어지지 않고 종양 크기는 그렇다. 그래서 우선 저도 보니까 처음에 저도 와, 이게 뭐 정맥에 혈전증들도 암 때문에 많이 생겨 있고 이분의 자녀 수명이 길진 않을 것 같은데 이분이 저한테 요구하는 거는 아픈 걸 없애달라기 때문에 사실 하이프 치료를 했을 때 통증이 좋아질 확률은 한 70에서 한 90% 사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이 강하게 원하는 거 통증은 내가 조절할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서 그 두 군데다 하이프를 했었고 하이프하고 나서 통증 금방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암 치료를 했을 때 암 세포들이 깨지면서 이제 암 세포 안에 있던 단백질이 우리 몸에 좀 노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거기에만 항체를 좀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강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분도 아마 그런 면역 반응 때문에 이제 전신에 그런 암 세포들이 좀 확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도 이제 확 줄어들면서 한 2달쯤 지났을 때 보니까 여기 림프 요도 부종도 다 빠져서 잘 걸어다니고 굉장히 아프지도 않고 암도 많이 줄어도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였는데 그 시점에서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강하게 좀 몰아붙였어요. 항암제 하자. 그리고 이분이 항암제 하자고 권유받은 항암제가 면역항암제인데 면역항암제 좀 기대해 볼만 합니다. 어떤 부작용 가능성도 기존 항암제보다 많이 좀 떨어지고 내성도 좀 덜 생기기 때문에 또 국가유공자라서 돈이 거의 안 드는 거예요. 참. 야, 놈들은 그거 어르신 몇백 주고 하신다고 그냥 가시라고 제발 해서 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잘 사세요. 한 2년 가까이 됐나 벌써? 잘 사세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이 남는 환자고 또 한 가지 기억이 남는 건 뭐냐, 이분이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이랑 이렇게 진료 보시잖아요. 혈종내과, 혈액종양내과. 저한테 엄청 그 교수님 욕을 하는 거예요. 젊은 놈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고. 아, 왜요? 하니까 내가 막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데 엄청 짜증내면서 탁탁 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 몇 분 동안 진료 보셨어요? 뭐 한 8분 됐지? 대단하신 거라고. 보통 거기가 2분 지나면 외래가 마비되기 때문에 대개 한 4분, 5분 이상 외래 진료 안 본다고. 선생님은 8분간 받잖냐고 크게 신경 써주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서 너무 오랫동안 물어보지 마시고 적어놨다가 그냥 저한테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좀 보편적으로 암 환자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혈액종양내과는 진짜 바쁩니다. 거기 교수님이 2분 이상 환자분한테 할애하시면 외래가 그날 다 마비돼요. 그러니까 혈액종양내과 가서 진료 보실 때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메모해놨다가 근처에 가까운데 보통 평소에 좀 관계 좋은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계실 거잖아요. 거기 가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아무튼 대학병원 그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실에서는 2분 이상 넘기시면 안 됩니다.